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청춘 리얼 토크쇼 청춘 노가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말이 워낙 제 옆에 굉장히 네. 저를 떨리게 만드시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네, 이번 시간에는 청춘 두드림 시간입니다. 네. 청춘들에게 가야 할 길을 어쩌면 알려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같이 모색을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청춘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네.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굉장히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최재천 의원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코너에 대한 소개만 드리고 의원님에 대한 소개는 전혀 드리지 않았는데 의원님 직접 어떤 해주시기 분이십니까? 바랍니다. 뭐 저기 나오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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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누군가. 네, 민주통합당 네. 국회의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성동갑이고요.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그 고된 네. 그리고 험한 청춘의 시절을 거쳐서 이제 장년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목소리가 쫙 깔리면서 전달되는 게 고된 청년 시절? 뭐 누구나 똑같지 않나요? 좀 어떠셨습니까? 편해요? 네. 즐겁고 저는 편하지 않죠. 네. 구체적으로. 저한테 비집고 들어오십니다. 네. 어떻게 제가 얼마 전에 네. 올해의 책 선정하라고 그래서 제가 써서 보낸 책이 하나 있어요. 피로사회라고. 피로사회. 피로사회. 예. 네, 거기에 이제 첫 문장이 그렇더라고요.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정신병이 있다 그런 말이 있던데 어느 시절이나 각기 그 시절 그렇죠. 네. 그 세대가 앓는 네. 그런 정신병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의원님 세대 때는 어떤 고통이 있었나요? 네. 뭐 다 똑같지 않겠어요?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네. 이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네. 거의 뭐라 할까 박제된 수준으로 사람들을 네. 훈육시키잖아요. 예.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렇죠. 붕어빵 찍어내듯이 죄송합니다만. 예. 그리고 갑자기 이제 숨을 대면은 네. 너무나 많은 자유가 주어지니까 또 그 자유를 제대로 조율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방황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젊은 날 가장 중요한 시기가 훌쩍 가버리고 이를테면 예. 초중고생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잠 못 자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대학교까지 합하잖아요. 공감된다. 그러니까 7살부터 25살까지 그럼 세계적인 평균을 넘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네. 대학교 때 잠을 안 자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우린 초중고 때는 잠 안 자고 공부해가지고 평균을 실컷 낮춰놓다가 대학 때 들어가서 왕창 자버리니까 평균을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때, 예. 정말 중요한 때 예. 제대로 된 방황, 그러니까 훈련성 방황을 해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방황을 위한 방황이나 이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따위 그런 낭만적인 네. 그런 19세기 그 천번을 낭만파다운 흔들려야 뭐 하라니까 편한다. 그런 식의 젊은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거고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대에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대의 질병이 있는 거고 예.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야 되겠죠. 그럼 뭐 그 뻔한 소리지만. 제목처럼 그럼 이 시대의 질병은 피로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시대의 질병은 뭘까? 이 시대의 질병은 불가 예측적일 거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젊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근데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준다거나 문을 열어준다거나
우리 대선 후보 공약처럼. 이런 것들이 미진하고 나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따라와. 아버지 때 좋은 직업이 그대로 강요되고 그렇죠? 아, 그렇죠. 부모 시절에 직업 네. 불과 2, 3만 개 아니에요? 그 예. 3만 개 기준으로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이 따져지는 거고 그렇죠. 유일한 직업보다는 자꾸 1등인 직업, 그렇죠? 남들이 다 선호하는 직업이 최고 직업인 것처럼 착각에 빠뜨리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저는. 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가슴 한 켠이 이렇게 아려오는데. 근데 그렇게 좋은 직업을 일단 찾는 거잖아요, 젊은이들이. 네. 그러면 그 아픔 같은 방황하는 시기를 거쳐서 그런 직업에 대한 정확한 뭐라고 하죠? 딱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닐까요? 내가 그러기엔 우리가 워낙 네. 그 이코노미스트가 대한민국 사회를 이야기하기를 원샷 소사이어티 그랬잖아요. 한방 사회라고 뭐 술 원샷하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노가리 안주로 먹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네. 그 대학 입시 단 하루 어. 그 순간의 컨디션으로 전 인생이 결정된 버리는 그렇죠? 아, 이거 공감된다. 거기서 미끄럼을 타버리면 이 사람은 예. 다시는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예요. 어. 이를테면 대학을 졸업할 때 이마에다가 나는 어느 대학 졸업이라고 쓰고 나오고 그걸 마치 계급장처럼 평생 그 사람 능력이나 노력이나 패자부활전의 그런 또 다른 검증 절차 없이 그걸로 전 인생을 관통하는 평가 기준으로 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그보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갑시다. 예. 워렌 버핏이라고 세계적인 자선사학가 예, 있죠. 맞습니다. 이 사람이 96년에 지어낸 말이던데 내가 멋진 말을 외우고 다닙니다. 최근에 읽고. 더 럭키 스펌 클럽이야. 행운의 정작 클럽.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중세 봉건 사회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아버지의 재산이나 직업이나 거주지나 아버지의 신분 관계를 알면 그 자식의 직업이나 미래를 대충 때려 맞출 수가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젊은이들한테 그 개인한테 주어진 노력의 여지, 재량의 여지가 얼마나 있어요 지금? 어? 그렇잖아. 모든 게 선언적으로 규정돼 버리고 아버지의 직업이나 학력이나 재산 관계 가지고 내 인생이 결정돼 버리고 이를테면 대통령이 딸로 태어나면 대통령이 되는 세상, 국회의원은 딸로 태어나면 국회의원이 되고 아버지가 의사면 자식은 의사 되고 현실적으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나한테 재량의 여지가 많아야 노력의 여지가 있고 그래야 미래가 희망 사회가 보이는데 이런 가능성이나 패자 부활전의 그런 역전승을 줄 수 있는 마지막 이를테면 그 몇 분 동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이런 인생 시간 표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나요? 난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 비극이고 참으로 우리 기성 세대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조금만 덧붙이면 말 길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세대들은 마치 제2차 대전 후반기 때 미국의 그 해밍웨이나 이런 세대들을 부른 이름이 있잖아요.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잃어버린 세대라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금 희망을 잃어버린 그렇죠? 위로부터의 압력과 아래로부터의 그런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는 압력 사이에 끼인 그런 너트크래커 같은 그런 세대가 돼버리고 있는 거죠. 야, 저희 지금 이 프로그램이요. 네. 이 생긴 지 지금 지난주에 생겨가지고 지금 일주일도 채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전에 나와주셨던 멘토분들도 물론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 훌륭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만큼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멘토분이 나오셨네요. 내일 또 그렇게 얘기할 거죠?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설득 스피치인가 야, 봅니다. 야, 이거 오늘은 굉장히 그 20, 30대를 거치셨잖아요. 네. 그때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도 그러니까 지금 나이 이제 50이 돼서 제가 스스로 내 인생 50을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20대 때 생각하는 50이 있었을 거 아니. 저는 50대면 이런 식의 노가리도 안 풀고 헛소리도 안 하고 대단히 품이 있고 멋있고 하여튼 대단히 중후하고 뭐 그럴 줄 알았어요. 술도 안 취하고 그다음에 그 중년의 향기 있잖아.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살아보니까 여전히 속 없고 철 없고 단 하나도 내 인생이 잡힌 게 없고 아, 그렇습니까? 딱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어린 시절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게 우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명박 대통령 그런 언어 습관이 있죠. 해봐서 아는데. 니들이 안 해서 그렇다고. 그렇죠. 이미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경쟁 조건이 다른데 경기장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프리미어 리그하고 어떻게 코리안 시리즈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야구장이고 축구장의 차이인데. 그때 삶의 방식이나 그때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한단 말이.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그때 어떻게 살았다, 그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건 참으로 우습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고통이 있고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짊어져야 될 또 다른 조건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헤쳐가는 거죠. 그럼 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어찌됐건 지금의 처한 청년들의 현실이 있고 네, 네. 이 현실을 타개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낀단 말이죠, 청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내 개인이 이를테면 내가 발버둥 쳐봐야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산소만, 그렇죠? 이를테면 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고 그럽시다. 거기서 몸을 막 움직여봐야 도리어 에너지만 소모되고 산소만 없어져가지고 내 수명을 빠져나올 단축시켜버리는 수는 없지. 거잖아요. 예. 문제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구조적인, 제도적인, 정책적인, 법적인 이런 사회 기반을 바꾸지 않고는 나한테 희망이 없는 건 뻔하잖아요. 나 혼자 잘 되면 뭐해? 다른 이웃이 다 굶어 죽고 있다면? 그럼 나 혼자 이 사람들을 짓밟고 1등 올라가면 뭐해?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언젠가는 짓밟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연대와 다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 풍조인데 예.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시장 경제적인, 그렇죠? 경쟁 만능주의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결국은 정치죠. 네. 정치가 정책을 바꾸고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이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처럼 중앙 집권적인 나라, 그렇죠? 가부장제적인 대통령, 가족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는 네. 대통령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막강하단 말이에요. 그래 때마침 지금 선거 시즌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공교롭게. 나 혼자 토플 점수, 토익 점수 올리는 것보다 다 함께 맞서서 함께 나아가서 법과 제도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사회 구도를 바꾸고 이건 뭘 바꾸는 게 가장 쉽다고요? 대통령 바꾸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예. 패자 부활전을 더 존중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포기하지 그렇죠? 않도록 만드느냐. 그렇죠, 그렇죠. 예. 이를테면 미끄럼틀에 쭉 미끄러졌더라도 다시 나고자를 사다리 타고 만들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미끄럼 탈 수 있거나, 그렇죠. 중간에 멈춰 설 수 있거나, 사회적 안전망이 있어 다시 푹, 이를테면 마우스라도 떨어지면 그 그물망 타고 다시 뛰어오를 수 있거나, 예. 이런 기회를 부여해주는 사회를 누가 더 꿈꾸느냐, 최소한 비교할 수 있잖아요. 덧붙이자면, 그렇죠. 예.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요, 예. 내가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다음 세대의 땅을 빌려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 자체가요. 내가 지금 예. 미리 땡겨 쓰고 있는 거죠. 미리 빚져 가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젊은이들이 좀 더, 죄송합니다만, 예. 저를 비롯해서 저희는 또 각성해야 되겠지만 좀 더 권리의식으로 무장을 하고 내가 스스로 이 땅을 기성세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바꿔보려는 노력, 그렇죠? 대신 개인의 자력도 열심히 갖고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런 네. 노력들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스스로의 자구적인 노력도 그렇죠, 그렇죠.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그러니까 식으로 이를테면 그렇게 예. 이를테면 저희들 세대는 그 시대에 맞는 노력을 아마 했을 겁니다. 우리 이전 세대는 전후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재건하기 했을 위해서, 것이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른바 70, 80 세대들은 그때가 폭압적인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예. 이 독재 구조를 내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이런 나라, 그렇죠? 국민 직선제, 국민 주권주의를 확립하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다 함께 돌을 들고 학교 앞에 서서 최루탄을 향해서 돌을 던졌을 것이고, 그렇죠? 그 시대에 맞는 또 다른 사회적 소명을 최소한 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또 드네요. 예. 의원님께서는 지금 혹시 결혼 불능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 삼포 세대 들어봤죠. 예. 지금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어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전 세계에서 애를 가장 안 낳잖아요. 예. 전 세계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예. 전 세계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산업재해가 가장 심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초중고생이 가장 잠을 덜 자잖아요. 예. 그럼 희망 섞인 그런 사회적 지표가 어디 있죠?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들대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거부하는 거죠. 예. 엄마는 엄마대로 거부하는 거, 아이는 아이대로 거부하는 거. 초중고생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그래, 다 화가 나 있어. 전 세대에 걸쳐서 지금 이 사회를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지금. 그러면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장 해요? 근본적인 네. 책임은 기성세대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회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제가 6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53년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54년에 다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55년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한 그렇죠. 거죠. 아이를 이제 많이 나니까 너무 많이 나면 안 돼. 그래가 63년까지 많이 나요. 그게 제가 마지막 세대인데 저희들은 고도 성장기라서 이를테면
저희 시골 초등학교에서 뭐 법대를 가는 사람 불과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경쟁률 자체가 낮았던 거예요. 대신 수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산업 현장으로 간 거죠. 일을 그 할수 사람들의 있었군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 준 거죠. 도로를 놔주고 공장을 건설해주고 예. 그렇죠? 예. 전선을 깔아주고. 네. 예. 그런 사람들의 은혜 속에서 내가 법학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 그런 정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아, 야 이거 오늘 피곤하겠어요? 아니 그 의원님 카리스마가 야, 아니, 이거- 아니, 재밌게 하라고 그랬는데 미안해. 아니 근데 이게 묘한 재미가 있다. 묘한 아 저희가 사실 의원님 이제 가장 못된 버릇인데 어른들 나와서 나이 든 사람들 나와서 말 많이 하고 강요하는 버릇. 아 근데 의원님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아니요 싫어요. 네, 좀 다르신 것 같아. 네, 의원님 내일 또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웃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계속 먹고 웃어주세요. 예. 그 제가 방금 너무 전에 말씀을 안 되는데. 예, 의원님 오시기 전에 이제 두 분의 엄마들이 다녀가셨어요. 네. 예, 멋진 맘. 아이 7살짜리, 4살짜리, 7살짜리, 1년 5개월짜리 이게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계신 워킹맘 두 분이셨는데 네. 이 보육 문제가 남편이 안 도와주는 건 별개로 하고 그건 문화적 문제로 치고 예, 제도적으로 아이를 유치원에 집어넣는 것도 9명 뽑는 데에 150명이 오고 160명이 오고 아니 그러니까 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 뻔한 소리입니다만 예. 두 사람이 결혼하면 아이가 둘 나와야 인구 5천이 그대로 유지될 거 아니에요. 유지되죠. 인구 5천이. 예. 근데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잖아. 1.14란 말이에요. 그럼 30년 지나면 2분의 1로 그렇죠. 줄어들고 한 또 세대가 줄어 지나요. 8세인가 지나면 현재 네. 그 통계학적으로는 그렇죠. 가장 먼저 망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 예. 시위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 나 안 날 거야. 니들 망해봐 이거죠. 극단적으로 죄송합니다. 예. 극단적인 표현을 빌려서.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음. 솔방울도 소나무도 죽기 직전에 소나무 죽을지 말지는 우리 길 가다 보면 알아요. 솔방울이 가장 많이 열려 있고 말라가는 나무는 죽는 나무예요. 죽기 전에 씨를 왕창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 거부 사유를 단지 여자의 문제, 엄마의 예. 문제, 그렇죠? 예. 워킹맘의 문제로 치환시켜버리는 순간 우리 모두는 죽는 거죠. 우리 모두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역사, 그렇죠?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고 그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추춧돌을 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시대의 의무를 다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과연 기성세대가 그런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 거의 한탕주의 아니에요. 나 혼자 먹고 떨어지면 그만이야. 응? 재벌들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됐건 예. 아니 전 세계에서 재벌이 면세점 하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재벌이 빵 팔아먹는 나라 어디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빵 팔았어요? 빌 그렇진 게이츠가 않죠. 빵 팔았어요. 그렇진 빌 않죠. 게이츠가 면세점 장사예요? 그렇지 빌 게이츠가 커피 장사예요? 예. 이 창피한 줄을 모르는 사회예요. 지 혼자 왕창 먹고 지 새끼한테만 물려주면 되는데 지 새끼가 잘 살려면 노동자들이 있어야지. 누가 전선 깔아주고 누가 댐 만들어주고 누가 그렇죠. 도로 깔아주고 예. 누가 노동자 교육시켜 줄 거예요? 자기들 혼자 고립돼가지고 뭘 할 거야?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말초적인 사회가 이를테면 1%를 위한 사회고 1%를 위한 정당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예. 과감하게 거부를 해야지. 바꾸자 이래야죠. 어. 간단해요. 진보는 예. 지금 세상이 살기 불편하다 그러면 바꿔보는 거예요. 자전거를 바꿔야지. 내가 지금 타는 자전거가 예. 고쳐 쓸만해요. 그러면 고쳐 쓰면 되죠. 그건 보수야. 내가 지금 쓰는 자전거가 도저히 탈 수가 없어. 그럼 바꿔 사야 되겠어. 그건 진보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예. 고쳐 쓸만해. 예. 그러면 새누리당을 찍으면 돼요. 어. 지금 우리 사회가 안 되겠어. 바꿔야 되겠어. 틀을 바꿔야 되겠어. 구조를 바꿔야 되겠어. 세상 이거 뒤집어 놓지 않으면 안 되겠어. 혁명적 변화나 변혁이 필요해. 그러면 문재인 후보 찍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와닿게 어? 엄청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그랬어. 전 도대체 진보와 보수를 박수를 크게 이렇게 쳐요. 고민을 했는데 야. 자전거가 그냥 두 사람은 안 듣고 저기서 다 듣는 거야. 아니, 저도 듣고 있는데요. 듣고 저는 이제 있어요. 감탄만 할 뿐이에요. 옆에서 의원님이 지금 어찌됐건 네. 이 우리 사회에서 네. 그래도 세상을 바꿔나가는 국회의원이란 이 직에 있잖아요. 네. 그 가장 중요한 게 그렇죠. 뭡니까? 하시면서 그렇죠. 공인으로서의 소명 의식이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입신양명의 최종판으로 정치를 생각을 해요. 이른바 출세했다 이런 말을 권력? 쓰잖아요. 예. 어? 출세했다는 걸 공적인지 그러니까 맞아. 6.25 문화적 예. 전통 속에서 공적인 자리고 정치적으로 위 직책 서열이 없을 겁니다만 예. 위로 올라가는 거.
이런 걸 출세했다고 착각을 하는데 진짜 지금 우리가 정치가 회복돼야 될 건 공인으로서 소명의식, 공보의식, 네. 공적노예의식, 봉사의식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죄송합니다만 저부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직업으로 정치를 해버립니다. 거기까지만도 괜찮아요. 생업으로 정치를 해버려요. 근데 먹고 진짜 살기 위한? 정치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예요. 부름을 받아서 나에게 기회를 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법과 제도를 바꾸고 정책을 변화시켜서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그런 연대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고 네. 그다음에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단순히 행운의 정자로 태어나서 이를테면 삼성 손자가 그 집안에 태어나고 싶겠어요? 이를테면 저는 우편 집배원 아들이에요. 응? 내가 우편 집배원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선택을 했을까요? 아,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동네인 전라남도에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른바 대한민국 서울과 지방. 응? 서울과 지방 이분법밖에 없잖아요. 난 지방대 나왔어요. 이를테면.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가장 소수하고 예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한 일이라서 네가 다 책임져. 이러면 내가 승복할 수 있을까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잖아요. 네, 그래요. 대학 가는 건 내 의지라고 합시다. 대학.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해서 그 대학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예.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못생긴 남자로 태어난 거, 우편 집배원 아들로 태어난 거, 그렇죠?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난 거, 전라도에서 태어난 거, 이런 것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작동한다면 이건 위험한 거죠. 그렇죠. 일단 흑인이 부당하죠. 죄송합니다만 네. 피부색을 검정색을 가지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그 다음에 키 작은 사람들이 키가 작고 싶었을까요? 이걸 인위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나요? 없죠. 법과 제도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이를테면 육상 100m 국가대표 선수는 우리랑 같이 달리기를 하면 여기는 달리기 잘하겠지만 네. 그 친구는 100m에서 100m 네. 전방에서 해야 되고 나같이 이제 나이 50은 한 80m에 세워줘야지. 그렇죠? 이처럼 건강한 사람은 10m에 세워두고 이게 공정한 경쟁이에요. 그 다음에 휠체어를 타신 분은 95m에 세워드려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 상황에 맞는 경쟁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 경쟁 조건은 국가가 심판을 봐줘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걸음을 못 걸거나 목발이 없는 사람에게는 국가가 목발을 쥐어주거나 휠체어를 채워드리면서 나눠드리면서 우리 같이 달립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공정해지도록. 그래야 공정해지도록. 그게 국가의 의무예요. 예. 그런 의무를 누가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법과 정책과 제도를 국회의원들이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내 직업이나 내 생업이 아니라 그런 공정 경쟁이 가능하도록 예. 누구한테 은혜적으로 시혜적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예. 그 상황과 형편과 시대에 맞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법과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일.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 나부터도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서툴고 그다음에 나도 미시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이 두렵고 그래서 정치판에 나와서 죄 많이 짓고 있는 거죠. 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정말 국회의원분들께서 그렇게만 하면 세상이 참 네, 공정해지고 막 그럴 것 그죠. 같은데 그렇죠. 소명의식, 예. 부름의식. 그 사이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첫째는 주권자의 책임을 이야기해야죠. 그러니까 각기 그 나라는 예.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기 마련이다. 이런 좀 묘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저같이 못난 사람을 우리 지역 국민이 선택하신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고 아무리 독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박정희를 때로는 선택하는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거부해야죠. 민주주의는요. 시장 경제가 돌아가고 4년이나 5년 만에 한 번씩 가서 빨간 도장 찍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5년 동안 위임을 받았다고 4년 동안 위임 받았다고 지 멋대로 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4년 동안 5년 동안 끊임없이 감시를 하고 여론의 이름으로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잘못하면 과감하게 바꿔야죠. 아니 지금 이를테면 메뉴하고 다른 팀하고 붙었다고 합시다. 이 팀이 10대 0으로 졌단 말이에요. 개판 쳤어. 그렇죠. 그럼 단지 선수를 교체해야 돼요? 팀을 교체해야 돼요? 팀 자체를 교체해야 돼요? 감독을 교체하고. 그렇죠. 근데 후반전에 5분 남겨놓고 선수 하나 교체했다. 그냥 선수 교대란 말이에요. 교대. 교체가 아니야. 근데 지금 그 팀이 달라지는 건 없죠. 정권 교대를 정권 교체라고 착각하는 지금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후보로 넘어가는 걸 이건 정권 교체야. 이래. 이게 무슨 정권 교체예요? 선수 교체인데. 같은 새누리당 팀인데 네. 선수 하나는 잠깐 바꾸는 건데 새누리당 전체가 집권당으로 들어가잖아요. 국회와 행정부로. 예. 그중에 박근혜 한 사람 이명박을 박근혜로 바꾼다. 이게 무슨 선수 교체 아니 정권 교체예요. 그저 예. 선수 교대에 불과하지. 판 바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가장 중요한 건 주권자의 역사의식, 시민의식, 주권의식이에요. 민주공화국 시민이라면 과감하게 잘 선택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책임을 묻지 않으면 정치인들 우습게 생각을 해. 아, 내가 이렇게 개판 쳐도 4년 뒤에 잠깐 가서 반짝하고 상가집 쫓아다니고 예식장 쫓아다니고 인사하면 예. 금방 다치나 찍어주대. 잘할 필요는 뭐 있어? 다 잊어버려? 그렇죠. 4년 11개월 동안 개판 네. 치고 네. 나머지 1개월 동안 선심성 공약 쏟아내고 네. 포퓰리즘 쏟아내고 네. 그다음에 야 북한이 미사일 쏜다더라. 강한 대통령이 필요해. 이런 쌩 거짓말하고 그럼 여기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 그럼 늑대와 소년처럼 우습게 생각을 해버려요. 속으니까 늑대와 소년에서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예. 그 거짓말을 어떻게 단절시킬 수 있겠어요? 혼내줘야지, 쫓아내줘야죠. 예. 다시는 이런 정치인들을 거짓말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 권력과 지 입신양명과 지 출세관으로서 정치하는 놈들을 과감하게 속아내버려야지. 말려버려야죠. 예. 시골 논밭에서 피 뽑아내듯이 뽑아내가지고 말려버려야죠. 뿌리채 말려버려야지. 야, 오늘 저희 최재천 의원님 모셔서 지금 예, 듣고 있는데요.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이 열기가 아주 야, 뜨겁습니다. 참, 의원님께서 그 의원님의 그 딱 주장을 하실 때는 표정 딱 정색해서 카리스마를 딱 뽑는데 이렇게 잠깐 딱 틈만 되면 그 해맑은 미소 계속 그 미소를 보고 싶네요. 그 순간, 네. 그 순간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또 말 많이 했어. 아니에요. 또 헛소리 했어. 이러고. 2030이 가장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네. 의회에서 왜 싸우냐 이런 거거든요. 아니, 맞아. 전방 예. 군인하고 후방 군인하고 누가 싸웁니까? 저 후방에 예비군이 싸웁니까? 아니면 전방 최전선에 예. 초소를 지키는 소초병이 싸워야 됩니까? 최전선이 싸우죠. 그렇죠. 예. 정치는 예. 모든 사회적 이슈, 음. 부딪히는 이슈 최전선이에요. 음.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제가 국가보안법 폐지 예. 그 국회에서 논쟁 붙었을 때 예. 이른바 새누리당 그때 한나라당 위원장이 사회권을 안 주니까 제가 날치기라고 표현하던데 그 사회권 뺏어 달라고 동료 의원들 도움을 받아서 가서 손바닥으로 내가 상정한 적이 있어요. 국가보안법을 상정한다. 새누리가 거부하니까. 그게 몸싸움인가요? 그게 싸움인가요?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 헌법위에 있고 한 개인의 인권과 최근 박정근 사건에서 보듯이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침해해요. 그럼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세력과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민들이 뭐라고 그래? 여러분 일본하고 한일전 축구를 봐요. 예. 지금 지고 있어.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5분 남았어.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욕합니까? 머리가 죄송합니다. 터져서 싸워라. 그렇지. 그래서 그대로 제가 할게요. 야이 뭐더라. 야이 뭐더라. 예. 이 머리통이 피가 나더라도 깨지더라도 차라리 거기서 죽어라. 죽어버리더라도 이기고 나와. 차라리 지면 나오지 마. 거기서 쓰러져 버려 이러잖아요. 그게 염원이죠. 그게 영웅이잖아. 이겨라. 정치의 최전선의 국민들은 뭘 바랍니까? 너 거기서 쓰러지더라도 이 가치가 옳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지켜내. 싸워라, 이겨라. 몸으로도 막아내. 4대강 사업을 벌이겠다는데 강바닥에 파헤쳐지겠다는데 온 강이 신음하겠다는데 너 거기 가만히 자빠져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정치인한테는 그게 들리는 거예요. 왜 싸우고 싶겠어? 싸울 때 다 피해요. 창피하니까. 왜냐하면 동네 가면 싸운다고 욕하고 사기친다고 욕하고 도둑질한다고 욕하잖아요. 예. 어르신들이. 예. 그 말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슬금슬금 피해요. 그렇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고 이 시대에 지켜내야 돼. 이겨내야 될 그런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예. 때로는 그렇죠? 예. 폭력은 거세돼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렇게 몸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상대방의 거대한 다수결이라는 이름의 폭력 앞에 소수파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악쓰는 거, 소리 지는 거, 몸으로 버티는 거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소수파의 폭력과 다수파의 저항 예. 그렇죠? 아니 박정희가 총칼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을 향해서 쏴댈 때 5.18 때 광주 시민들에게 전두환이가 총칼을 쏴댈 때 시민이 맨몸으로 나가는 게 폭력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나 던지는 게 폭력이에요? 그건 저항권이에요. 마지막 국민이 가지고 있는 헌법이 저항권. 보장받고 예. 있는 예. 정치판에서도 정치판에서도 대한민국처럼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다수파가 과도한 폭력과 힘의 논리를 구사할 때 소수파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뭐냐? 말과 논리와 마지막엔 저항권이죠. 저도 싸우기 싫어요. 예. 근데 의원님 예전에 열린우리당은 다수였잖아요. 예, 뭐 민주당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다수파였을 때 뭐 4대 이 법안 입법 전쟁 뭐 이런 거 펼치면서 네. 결국에는
관철시킨 게 없잖아요. 근데 새누리당은 하겠다고 한 거 다 해버려. 그렇죠. 다 해버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약간 바보스럽다. 왜 자기네가 잡았을 때는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 여러 요걸 가지 예. 실수는 있어요. 예. 제가 그때 법사위 간사에서 4대 그 입법 거의 관여를 했는데 네. 우리가 전략적인 실책도 있는 게 분명하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순진한 거죠. 다수파는 늘 그런 방식으로 폭력을 당연시하는 문화 속에 살아왔어요. 가부장제적인 폭력, 예. 군사문화적인 폭력. 이 사람들은 폭력으로 정권도 쟁탈을 했잖아요. 수차에 걸쳐서. 대한민국 사실상 쿠데타 3번 한 나라 아니? 5.16하고 그다음에 10월 유신하고 네. 그다음에 12.12하고 네. 그런 식의 폭력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자기들 폭력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들 저항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폭력에 대한 양쪽의 그런 관심과 균형의 차이가 있었고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은 늘 그런 식의 관행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요. 이게 당연하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우리 투표 우리가 이겼는데. 너무나 쉽게 한 거죠. 네. 너무나 쉽게. 그리고 우리들이 저항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매도하면서 자기들이 저항하는 것은 저항권이라고 네. 호소했잖아요. 이를테면 사학법. 네, 그렇죠? 사학법 엄청. 사학법 예. 때 그때 국회 문 닫고 나가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91 그때 박근혜 뭐, 대표예요. 예. 국가보안법 어떻게 하자 논의 안 해버리고 예. 사학법 어떻게 하자 논의 안 해버리고 그다음 언론 관련법 어떻게 하자 논의 안 해버리고 그다음에 과거사법 어떻게 하자 논의 제대로 안 해버리고 다 왜 거부해버리고 때려치고는 밖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예. 그리고는 자기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구구 결단을 한 거라 이런 식으로 호도하잖아요. 예. 어찌 보면 한국적인 폭력적인 그런 언론 환경이 예. 그런 폭력성이 언론이나 정치나 재벌이나 우리 사회 기득권 질서를 너무나 완고하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소수파가 상대적으로 매도되고 불쌍해져 버리고 왜소화돼 버린 측면이 강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여지느냐의 차이인데 새누리당은 그렇죠. 언론 환경에 힘입어서 그렇죠, 야, 그렇죠. 스무스하게 묻어진 측면이 있고 민주당은 뭔가 조금 저희들이 잘못돼도 100대 쥐어 맞다가 예. 때리지 마 이러면서 밀쳤단 말이에요. 이건 폭력이야. 어. 저놈들 100대 때린 건 예.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나 저항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고 예. 자기들이 절대선이고 절대 진리잖아요. 예. 자기들이 관철시키는 건 예.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를 위해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당연한 행태라고 생각을 하는 예. 거예요. 그게 역사 바로 세우기고 예. 대한민국 역사는 그런 역사라고 착각이 빠져 있는 거죠. 야, 이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예. 총선을 이기고 그 다음에 이번 대선도 이겼더라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조금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좋은 하는데 말이에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4월 총선을 일단 소수파로 시작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대선을 이긴다 한들 큰 어떤 미래가 우리가 문재인이 말하는 어떤 미래가 확실하게 펼쳐질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은 결국 이제 그러니까 입법에서 미리 앞질러서 염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 대한민국 사회는 국회의원도 직선이고 대통령도 직선이란 말이에요. 음. 양쪽 다 직선이라는 엄청난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서로 대단히 싸우기가 쉬워요. 서로가 정통성을 고집하니까. 예. 그 정통성이 맞부딪힌 게 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겨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이길 텐데 이기게 되면 모든 법과 정책과 제도는 결국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돈인데 예산에 대한 심의권은 국회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이게 그러니까 법안에 돼 대한 심의권도 다 국회한테 있고. 음. 그때 과연 새누리당이 예. 가장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구도를 가지고 대통령의 직선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협력할 태세가 되어 있을까? 이건 우리의 능력이나 나중에 예. 우리의 무능을 탓하기보다는 새누리당의 자세를 따져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예.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 거고 누가 잘못한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죠. 어. 우리가 4대강을 파지 않을 바에야 그렇죠. 새누리당이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어. 자기들의 직선만큼이나 대통령의 직선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의 공약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리 염려하는 건 기우라고 말씀드리면 예. 새누리당은 예. 문재인 후보의 당선과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예. 그리고 당연하게 예. 협력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예. 민주적 승복의 길을
당연히 밟아줘야 된다. 그리고 존중해줘야 된다. 이걸 미리 강조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데 뭐 이게 그거는 이제 강조일 뿐. 실제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건 다소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다음에 저 새누리당 하듯이 정보 정치하고 공작 정치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검찰 정치하고 재벌 정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언론 정치하고? 다음 총선 때 이기셔야죠. 그러니까 그래야 되지 답답한 않을까요? 일이죠. 네. 네. 그래서 예, 똑같이 나쁘게 갈 수는 없잖아요. 한 사회의 예. 민주적 의사결정이 정말 그 공화정 원리에 따라서 서로 잘 토론하고 그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돼야 그렇죠. 되고 그 결정은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다수결이 결코 폭력이어서는 안 돼요. 소수파를 배제하고 소수파를 짓밟으라는 그런 다수결이 결코 아니거든요. 예. 결국엔 정치의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려워요? 예, 아니요. 큰일 났네. 2030 이 세대들에게 예, 정말로 어떻게 보면 힘든 2030도 있고 어찌 보면 지금에 있는 현상에서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면서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양측의 친구들에게 예, 2030 세대에게 의원님이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살면 어떻겠느냐라고 뭔가 조언을 해주신다면 하여튼 아까 게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살짝 조금 쉽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꼰대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전형이고 그렇죠? 나는 이것도 해봤어 저것도 해봤어. 대한민국 모든 직업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도 안 믿지만 심지어 군대 이야기하면서는 우리 고향에 공수부대가 있어 아니고 해병대가 있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군대도 그렇지, 잘 알잖아요. 포항에 해병대가 있죠. 거의 뭐 백과전서파가 돼 있는데 예. 그런 점에서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제가 이제 학교 가서 강의할 때 첫 시간에 늘 하는 이야기를 대신 좀 빌자면 저는 제 자신이 사랑스럽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돼요. 여러분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맛있는 음식 먹여줘야죠. 가장 좋은 노래 들려줘야 돼요. 가장 좋은 경치 보여줘야죠. 가장 공부도 열심히 해줘야 돼요. 가장 좋은 책 읽혀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사랑스러운 만큼 내 이웃도 자기도 사랑할 거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소중한 존재면 저 사람한테는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니까 그렇죠. 너 나한테 피해 주지 말고 나를 존중해 주듯이 나는 당신을 존중할게. 내가 사랑스럽듯이 당신도 사랑하잖아, 당신 자신을. 그래, 나 존중할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최대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더 사랑해야 돼요, 더.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네. 후회 없이 사랑하고. 사랑해. 예, 나를 사랑하자. 그리고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가 생각되는, 시작되는 곳에서 끝나니까 이야.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 훨씬 이런 말 말씀. 잘하네, 저보다. 칭찬받았다. 해석이 더 뛰어나네. 네. 오늘 최재천 의원님과 함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야기 많이 해봤는데 뼈가 돼야 되는 이거는요, 이거는요,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재방송 오늘 10시에 다시 합니다. 10시에. 친구들과 함께 다시 보시기 바라겠고요. 최재천 의원님이셨습니다. 박수로 고맙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